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첫 서두는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되게 거창하죠? 자,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흔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군주나 리더가 올바른 충신들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달콤한 소리만 들려주는 간신배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때 이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비웃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군주나 리더가 올바른 충신들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반대로 달콤한 소리만 들려주는 간신배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일 때 이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왕은 다름 아닌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뽕 컨텐츠가 판을 치는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현명한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냉정한 국제 현실 인식으로부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저런 컨텐츠가 판을 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과연 현명한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서 보셨던 달콤한 간신배들의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어리석은 군주들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식이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최근에는 지금 정신 차린 분들이 많으시죠? 민식이법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통과시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방향성을 못 잡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 있던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어리석은 민심이 바로 그 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간사한 정치인들은 국민과 군중 심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독재자 앞에서 그냥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췄던 죄밖에 없습니다. 거스르면 큰일 났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같이 싸잡혀 들어가던 소수의 깨어있는 국민들만 너무 불쌍할 따름이죠. 그래서 현대사회 유권자의 행동에는 바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민식이법 선동이 지금이라도 깨어졌던 이유에는 바로 국민의식이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식이 성숙해가지고 이 민식이법 프레임이 지금이라도 깨어진 게 절대 아니고 그냥 20살 이상 국민 대다수가 좌우를 떠나가지고 운전면허증 소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수는 바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인 인식이 뒤늦게라도 되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법이 초반에 그 선동이 먹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단면이라는 겁니다. 그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수천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던 거예요. 지들이 봐도 이거는 정말로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이 좋은 떡밥이 한창 달아오르던 그때 당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떡밥이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때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그냥 이 좋은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찢어 죽일 놈들이었죠. 나쁜 놈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파 유튜버들이 항상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군중심리란 순간적으로 불타오를 때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군중심리란 순간적으로 불타오를 때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방향성이 선량하다라고 믿는 그 맹신적 믿음 아래 한번 불이 붙어버린 군중심리에는 그 순간 어떤 대화와 상식도 통하지가 않아요. 아니 이 좋은 법을 왜 반대해? 피해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네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내 가족이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중심리가 왜 위험하냐면 그 속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폭력성이 일렁이기 때문이에요. 질식할 것만 같았던 그때 그 당시의 열기, 그 당시 분위기에도 냉철하게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죠. 극소수의 바른 목소리를 내주던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을 대상으로 군중들이 집단 린치까지 서슴없이 저질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표현 같습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선각자, 진짜 지식인들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수백만 명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놀랍게도 선각자와 지식인들이 존재를 한다니까요. 저는 이게 바로 진짜 우리 시청자 동생들과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철에 재래시장에 대학가 앞에 가가지고 그 20몇 살짜리 애들한테 허리 숙이고 굽실거리는 게 소통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깨어있는 친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믿는 열린 마인드, 이게 바로 저는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내리는 우리 현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분명 수백만 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민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천만 단위를 넘어가 버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난 군중들 앞을 가로막다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사람만 이렇게 너절하게 남아있을 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죄송함이나 책임감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달콤한 소리만 들려주고 있는 간신배들의 말에만 허우적거리면서 실제로는 바른말 듣기 쓴 소리를 들려주는 충신들을 절단내버리는 이 불쌍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 자기들이 충신들 다 잡아 죽여놓고 충신들 전부 다 어디 갔느냐고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이 무능한 폭군, 저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서글픈 단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사각지대에서 탁 튀어나오는 바람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던 그 교통사고를 가지고 난데없이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수치스러움입니다. 난데없이 자한당과 황교안과 나경원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화살이 돌아가고 희생양으로 삼았던 그 기적의 프레임, 그게 또 실제로 먹혀 들어가는 이 나라. 저는 그때 그 집단 광기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는 감히 성남 민심이라는 불도저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신 기자 마이클 브린도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바로 이 민심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로 이 민심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특유의 공동의식, 군체의식에 가까운 이 정체불명의 집단심리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은 비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조차도 이거를 기이하게 신비롭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민심은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빨리 없애야 되는 것, 나쁜 악폐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심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불명의 군체의식에 대한 그 신성성입니다. 이거를 깨 부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우파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장되는 나 자신, 개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개인입니다. 우리는 집단의식과 군집 속의 객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저 같은 별종들이 정치인이었다면, 저 같은 별종이 정치인이었다면 어리석은 국민들한테 돌 맞아 죽는 한이 있었어도 그때 당시에 민식이법을 끝까지 반대했을 겁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설사 국민들과 맞서 싸우고 목에 핏대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평범한 웰빙 정치인들에게 이런 우파 신념의 화신가도 같은 태도, 영웅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한국 사회가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줄 만한 그릇도 안 됩니다. 민식이법을 다시 한번 뜯어봅시다. 좌파 정치인들은 원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 순간적으로 반대 정당을 공격할 만한 건수만 잡힌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대환영이고, 민심이 끌어오른다 싶은 거 있으면 앞다퉈가지고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그 성난 군중 심리 코인에 탑승한 뒤 본인들이 인기 얻을 생각, 표 얻을 생각뿐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저 사람들은 원래 무책임하고 생각도 없어요. 어차피 개 돼지들은 몇 주만 지나버리면 핵심 관계자들이 누구였나 기억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파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메이저 정당 중에서는 진정한 우파가 없습니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앞을 가로막아야 되는데 그만한 철학과 신념이 없죠. 정신적 맷집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핑곗거리는 있습니다. 책임질 가정이 딸려있고 평생 동안 그렇게 어렵게 윗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민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자칫 바른 목소리를 함부로 냈다가는 그 죄로, 대중들에게 미움을 받은 죄로, 군중심리에 감히 저항한 죄로 부당하게 본인의 인생 전체가 날아갈 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 성난 군중심리라는 떼법 앞을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도 함께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개인의 신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개인 신병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바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020년 현대사회에서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소액주주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회사에는 딱히 대주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곧 소액주주이자 곧 대주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들의 지분 비율이 한 표로 동등하다는 것이죠. 서울대 총장님도 한 표, 삼성그룹 이재용 씨도 한 표,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도 바로 한 표라는 겁니다. 너와 나도 한 표라는 것이죠. 거창한 국제 외교, 국가 경제, 산업 동력, 에너지원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에 관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민식이법처럼 우리 피부에 다 와닿는 문제, 작은 문제지만 작지만 큰 문제들, 이런 지엽적인 사회적 현상의 문제, 다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가지고 배경지식, 고도의 배경지식, 그리고 고도의 사고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투표날에 투표하러 가지 말고 놀러 나가라고 했던 제가 절대로 막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 소리를 여러 번 했죠. 이 막중한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제대로 짊어질 자신이 없으면 당신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대기업의 회장 노릇을 제대로 해낼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투표날 투표하지 말고 놀러 나가라고 했던 게 절대로 막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 탓하면 안 돼요. 이 모든 비극은 국민 다수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담한 비극들입니다. 성난 군중 심리가 벌떼같이 들끓어오를 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에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그 왕에게 쓴소리 충언을 올리는 그런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국민들 위대하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그놈은 절대로 충신이 아닙니다. 왕에게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그 왕에게 쓴소리와 충언을 올리는 그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만가지 분야에 전부 다 능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한다면 그게 바로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그 어리석은 왕들과 리더들이 걸어갔던 그 어리석은 전철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다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